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가가 형성되는 근본 원리를 좀 더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내재 가치, 기업의 가치에 결국은 수렴하게 돼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 그러니까 그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나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하는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이게 이제 뉴스를 타거나 사람과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면서 많이 이제 확산이 되면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늦게 이제 주가에 끼어들었다가 또 하락하게 되면은 불안을 겪게 되고, 불안해하다가 좀 더 떨어지면 이제 공포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시기와 질투 이런 거에 의해서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즉 사람의 어떤 감정, 이성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지만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업 가치에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이런 가치에 의한 주가 형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감정이 작용을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파동이 형성이 됩니다. 그건 이제 변동성이라고 그러고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듯이 항상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N자형을 형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누군가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게 되고 또 팔게 되면 어느 순간 누군가는 그래도 좀 싸졌다 해서 다시 사게 되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항상 N자형으로 이와 같이 주식이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은 주식을 잘 하려면 이 탐욕과 불안,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어떤 욕심을 절제하는 절제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 또 기업에 대한 믿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각종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과 그냥 감각으로 하는 사람과는 결국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는 결국은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이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 다음에 이제 눌림을 주면서 조정을 주면서 저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고 다시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고 이러한 모습을 스윙이라고 그럽니다. 스윙.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과 저점 여기에서 매매하면은 단기 스윙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내에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파는 1개월 내에 단기 파동을 가지고 매매하면 단기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파동을 한번 참고 다시 또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팔려고 하는 이런 파동을 목표치로 정할 때를 중기, 즉 6개월 정도까지를 보고 중기,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스윙은 한 1년 정도까지를 보면서 하는 것을 장기 스윙이라고 합니다. 스윙은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스윙이 이런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이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고 고점과 저점, 고점 이와 같이 세 번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하락, 그 다음에 반등, 하락 이런 모습을 이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합니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철도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의 움직임은 주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게 뭐 쌀이든 어떤 상품이든 뭐 부동산도 심지어 엘리어트 파동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이제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그 다음에 상승 5파, 그 다음에 또 연장파가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A파, 하락 B파, 이제 반등 B파고, 이제 C파는 아주 고통스럽고 지루하게 여러 가지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점선이 이제 평균가 한 240일이나 120일, 1년이나 한 반년 정도, 반기 정도의 평균 가격에 결국은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도 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평균가에. 그래서 항상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나 장기 입행에 수렴하게 된다. 많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는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면은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적기의 매수 타이밍은 여러 책자에서도 항상 강조하듯이 1파, 조정 2파, 3파입니다. 이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충격파, 엘리어트 3파를 먹어라. 3파가 이제 통계적으로 가장 이게 길다고 수익이 가장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이 엘리어트 이 3파 충격 3파는 1파나 이 5파보다 절대 적지가 않다. 항상 제일 크다. 제일 크거나 뭐 같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자 할 때는 여기서 사기는 어렵습니다. 시작해서 여기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바라라 할 때 이 엘리어트 3파를 먹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동이 있는데 이와 같은 파동이 안에 또 이런 소파동들이 있습니다. 소파동이고 중파동이고 대파동이고 이와 같이 소파동이 잘 이루어진 속에서 중파동이 이루어지면서 또 대파동이 중첩되게 잘 이루어질 때 그러한 속에서의 매매를 하게 되면 승산이 훨씬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다시 한번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인데 여기 보면 N자로 항상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이 이렇게 했다가 다시 N자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시 또 하락했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와 같이 N자로 움직이게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지금 연으로 돼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2011년도부터 13, 14년 연도로 돼 있는데 이 내부에서 이걸 이제 대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이 내부에 이제 중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부의 중파동을 보면 이 중파동 내에서도 이와 같이 항상 N자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N자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뭐 작게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크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큰 N자 중파동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기 안에서 또다시 소파동이 N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와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이와 같은 N자의 파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묶어 가지고 캔들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런 양봉이 있죠. 양봉은 이제 시작할 때 가격에서부터 끝날 때 가격까지 일직선으로 이와 같이 상승을 했을 때는 시가와 정가, 즉 여기서 밑에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윗부분이 끝나는 정가인데 꼬리가 없이 이렇게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끝났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이 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즉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데 정가가 이 부분에서 끝났기 때문에 정가는 이 부분에서 끝나고 고가는 이 부분에서 형성이 됐고 정가는 여기죠. 그래서 고가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으로 해서 꼬리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누군가 위에서 팔아가지고 윗꼬리가 달렸다 해서 윗꼬리가 달린 주식은 쳐다보지 마라. 윗꼬리가 특히 이 몸통의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넘어가거나 2분의 1까지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거는 누군가 위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니까 윗꼬리 많이 달린 주식은 쳐다보지 마라.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시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저가가 여기고 그 다음에 고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아래 꼬리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락을 했으나 하락에서 누군가 매수세가 싹 들어와 가지고 매수세가 계속 사자하는 매수세가 쭉 이겨내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됩니다.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매도보다 매수세가 세서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끌어올렸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랫꼬리가 달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망치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이렇게 모습으로 좋은 캔들로 봅니다. 상승형 캔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기서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종가에서 내렸다고 그러면 위와 아래에 둘 다 꼬리가 달리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같이 달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캔들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건 이제 상승할 때의 캔들이고 하락할 때의 캔들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시가, 윗부분은 종가,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를 보면서 매도세가 센지 매수세가 센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은 모습을 추세선을 그으면서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추세선을 좀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N자로 해서 계속 이와 같이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라인들을 항상 맞고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윗부분도 고가와 고가를 두 개를 쭉 연결하면 이 두 개를 우선 여기만 보면 이 고점과 이 고점을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연장선을 쭉 그으면 결국은 여기를 맞았던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연결해서 쭉 그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를 맞고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항상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오른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면 이 추세선의 상단을 맞았을 때는 맞고 떨어진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할 때 상단 추세선을 맞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목표가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매물대가 있고 해서 그래서 목표가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상승해 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국은 이 상단 추세선의 윗머리를 맞게 되면은 머리가 맞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맞을 부분 이 부분 가격을 여기 뭐 25만 9천 원이 되겠죠.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선과 그 줄도 알아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트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봤던 게 이제 차트인데 결국은 차트에 그 N자로 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셨듯이 차트에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요 공급의 흐름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도 돼 있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차트를 보면서 야 차트 너 왜 여기서 맞고 떨어졌니? 이 가격에서 왜 맞고 떨어진 거니? 여기서 왜 맞고 다시 올라간 거니 차트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때 이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겠구나. 근데 거래량을 막 동반해서 세게 떨어진다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너 왜 여기까지 갔니? 너는 여기서 왜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됐니? 차트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는 항상 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평균가로부터 많이 벗어났을 때 왜 벗어났는지 또는 평균가라는 것은 10일의 이동 평균가, 10일 동안의 종가들을 싹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누면 10일 이동 평균가고 20일 이동 평균가, 60일 이동 평균가 등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120일, 240일, 480일 이동 평균가가 있는데 장기 이동 평균가일수록 그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목균형표에서 어, 고점과 저점 예를 들면 26일 동안의 저점과 고점을 더해서 2로 나눠서 하면은 가운데 중심가가 되겠죠. 그 중심가를 활용하면 중심가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더 있구나. 또 중심가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게 하락할 힘이 더 세겠구나. 이것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묘한 그게 이제 중심가인데 이거는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가의 흐름과 추세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예측 가능한 어떤 주기를 판단하기에 좋은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중심가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신고가, 뭐 신저가 이런 것들도 나오면은 왜 신고가가 나오고 신저가가 나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고수의 어떤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고점과 저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러고 이런 변곡점을 형성할 때 어, 그 형성한 것을 이용해서 항상 이게 이제 매수와 매도의 어떤 그런 타이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변곡점의 고점을 돌파할 때 이럴 때 돌파 매매를 하거나 이같이 눌러주고 다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눌림목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눌림목 매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감각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 월가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차트를 아주 면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은 매수 타점을 잡을 줄 압니까? 매수 타점, 즉 아까 이야기했듯이 눌림목이나 이 돌파 지점, 그리고 거리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가지고 돌파할 때 타점을 딱 잡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매수 타점, 매수가를 잡을 줄 압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예상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줄 압니까? 즉 목표가를 설정할 줄 압니까? 그리고 중간에 위와 같이 목표가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 어떤 뉴스나 또 화재가 발생해야 하는 뭐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또 손절을 해야 되는 그 손절가를 설정하고 여기서 눌림목에서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또다시 이 눌림목을 이탈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 눌림목 이하로 이탈했을 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패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은
올라간 만큼의 50% 이상을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데, 그러한 손절가를 잡을 줄 압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수 타점을 잡을 줄 압니까? 매수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줄 압니까? 목표가를 정할 줄 압니까? 당신은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압니까? 손절 라인이죠. 손절 라인을 잡을 줄 압니까? 만약 손절 라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임계치입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얼음이 액체로 변하는 시간, 액체가 또 기체로 변할 때, 그럼 이제 100도씨와 0도씨가 되겠죠. 물도 하면. 그러한 임계치가 넘어갔을 때는 상당한 이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임계치 가격대를 항상 선절가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형성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은 유튜브나 엘리어트 파동만 담는 하나의 한 권의 책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500페이지 되는 그것도 있고, 또 뭐 시골 의사가 이야기했던 유튜브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것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너무 깊이 있게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정도는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1파, 조정 2파, 3파가 중요하다. 4파, 5파 이런 파동, 이 3파가 가장 길지 않다. 그 다음에 이 고점을 깨서는 안 된다. 이 저점이죠. 요 저점이 깨서는 안 된다. 또는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그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가가 형성되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